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스텐 리딩 황선우입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벤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해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꽤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열심히 답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독해 공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답답해 하셨거나 꼭 이런 것들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번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일단 뭘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독해 공부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독해 공부를 꼭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문법을 어느 정도 잡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독해 공부를 하면 될까요? 어, 아마 제가 상반기 때 특히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편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편입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학생들이 사실 제일 두려운 파트가 독해죠. 왜냐하면 기본기가 안 잡혀 있으면 독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독해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문법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독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독해 공부는 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해석이 어색하고 아직 해석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한글 해석을 보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해석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그것도 하나의 독해 공부다. 그러니까 너무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독해 공부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독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기 위한 어떤 기준점은 삼품사, 삼구, 삼절을 어느 정도 구분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독해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독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은 복습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독해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한번 다시 읽고 내용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데 추천하시는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역시 가장 많이 상반기에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독해 복습은 자칫하면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어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전부 다 해석을 해주셨고, 이게 왜 답인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필기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독해를 복습한다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방향성만 조금만 바꿔본다면 독해 공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꽤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독해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독해 지문이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동일한 지문은 안 나올 테니까. 그럼 가장 효율적인 복습 방법이란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그 지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을 자꾸자꾸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마치 공식처럼 외우는 거죠. 이 지문에서는 이런 패턴이 중요했어. 요 지문에서는 이런 걸 꼭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패턴들을 자꾸 암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정말 강추하는 독해 복습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셀프 티칭입니다. 셀프 티칭이 뭐냐면, 필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기가 된 걸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한테 가르쳐 보세요. 이건 이렇고, 이건 다음에 이래서 이래. 라고 하면서, 필기된 걸 여러분 스스로가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한테 가르쳐 보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기 조금 오그라든다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가르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가르쳐 봤을 때 여기가 막힌다. 여기서 설명이 좀 막힌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르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나도 평소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다. 복습 방법이다. 저거라고 저는 정말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직접 학생이 되신 것처럼 독해 복습하는 영상을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고 했었는데, 제가 뭐 인강이든 인강 스튜디오에서든 현강에서든 간에 똑같이 복습하는 방식으로 제가 칠판에다 대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막 유튜브 촬영 장비나 이런 게 이렇게 잘 다룰 줄도 모르고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인강 촬영 강의 중에 한번
복습할 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제가 이런 식으로 복습한다. 그 다음에 현강에서도 저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해요. 라고 제가 복습할 때 생각하는 바,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향성을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독해 오답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죠. 오답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오답풀이의 목적이 뭘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오답풀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답풀이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 오답이 되었는지,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를 틀렸을 때 그냥 결과론만 보고 나는 그냥 문제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답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애초에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답이 제대로 나오기가 힘든 엉뚱한 답을 찾아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캐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문 속에서 애초에 내용을 오해했을 수 있죠.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잡지를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내가 오해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풀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문제의 의도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다면 그러면 지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 봤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데 지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 봤기에 이렇게 오답이 나온 것인가? 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서 오답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공부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생님한테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